지금 중임 철폐를 하면서 예, 예. 지식인들의 일부 반대, 예, 예. 그 다음에 일반 중국 그 공민들도 예, 예.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 같은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메일까지 다 통제하겠다? 예, 예. 그건 마오 때는 사실은 그냥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냥 홍위병 가지고 막 난리쳤지만은 국가가 개인의 이메일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체제는 스탈린보다 더 강한 그러죠? 전체주의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안쪽으로는 중국이 굉장한 강한 전체주의가 되고 바깥으로는 냉전이 왜 생겼습니까? 바깥으로는 침략적이 되고 바깥으로는 국제 질서의 규범과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게 됩니다. 예, 침략적 공격적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사드 배치함 봤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명국이 아니에요. 예. 그냥 정면 박치기 할 뭐 완전히 내정 간섭하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약할 때는 미국에 대해서 항상 이거 다 내정 간섭이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마. 천안문 사태 끝나고 난 뒤에 인권 문제를 미국이 제기하니까 아 이거 내정 간섭이야. 우린 평화 5원칙을 준수해. 뭐 이러는데 우리 사드 문제, 우리 자국의 그 대한민국의 고고도 방어 체제, 고고도 방어 체제 문제 가지고 네, 주권적인 선택을 가지고 그렇죠. 롯데 마트를 쳐 부수잖아요. 네. 자기들한테 진출해 있는 기업을 그러니까, 쳐 부수는. 그런 나라가 과연 미국과 버금가는 리더십을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못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미중 대립이나 미중 갈등이 네. 이게 무슨 그냥 단순히 무역 적자의 문제라든지 뭐 지재권 침해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배경에 흐르고 있는 건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하다는 게 뭐 세계대전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지난주 주중이었는가 그 워튼 스콜의 학장이 자기는 네네. 자꾸 냉전이 연상된다. 냉전이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무역 무슨 적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당 독재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훨씬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지금 제 용어로 번안하자면 일당 독재 국가주도 경제개발 모델을 이제 철폐해라. 첫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첨단 기업과 첨단 지식에 대한 그 사냥, 포식자적 사냥질을 하지 말아라. 침략질을. 그 두 가지 메시지를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터키랑 다르거든요. 에도르간 뭐 이런 사람 경우랑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터키는 미국인들 억류해놓은 그 목사부터 시작해서 한 20명 풀어주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끝나.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제와 체질을.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여기로 치닫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차원으로 치닫고 있는 거다. 이거. 아주 구조적이면서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네. 뭐 그것의 장기적인 결과는 낙관을 해요. 네네. 중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 이길 수 그다음에 없죠. 네. 북한이 전혀 이길 수 없는 게임.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위 말하자면 민족의 이름 하에 침북을 하다가 이석기 통진당 제압되고 하니까 우리 모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숭중으로 노하로 변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쪽의 분동들은 장기적인 구조로 보면은 루즈가 됩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핵 문제가 처음에는 북핵 문제로만 보였는데 네. 이게 결국은 미중 대립 갈등 구도하고 이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서로 인터라킹 돼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그 핵을 가지기 전에는 그냥 관료들이 국무성, 중국 외무성, 뭐 우리 외교부, 일본 뭐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핵과 탄도미사일을 가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지기 전에는 혹은 실험하기 전에는 그냥 어느 정부 하에서 관료들이 뷰로크래틱 프로세스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쎄쎄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이 완성되고 핵 국가가 되고 나면은 그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못 갈 뿐이지 아직은. 탄도도 뭐 사실은 웬만큼 된 거지. 웬만큼 지난번에 네. 보고도를 쏘았다고 네. 했다 네. 보니까 그걸 불가능 실패할 것이다라고 단정은 못하죠. 그렇죠. 일단은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로 보면 되는데 이제 대기권 진입할 때 진입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ICBM까지도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예. 동북아는 정말 핵 정글이 됩니다. 핵정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핵가지려고 하는 거죠. 모든 지금 국가가. 뭐 우리 일본, 타이완, 한국 만약에 핵 문제를 이제 한 우리가 25년 동안 제대로 해결을 안 하고 핵 가지고 난 뒤에 이제 미국이 달라들었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핵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CVID를 해라. 그 이제 완벽하게 이제 뭐 완벽한 비핵화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그거 하겠다라고 지금 걸쳐 있는데 만약에 그 문제가 비핵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혹은 핵을 시간을 두고 그 왜 핵을 완전히 하려면 15년 걸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은 핵을 모서는 정치적인 변동까지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까지는 관료들이 국무성 외교관들이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맨날 테이블에 앉아서 룰루랄라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추정도 하고. 근데 이제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크리티컬리티가 높아져. 어떤 국가든지 간에 폴리티컬 디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특히 미국은 미국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바마 말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중국 치맛자락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게 미중 갈등하고 바로 맞물리게 되는. 두 번째가 이제 시진핑이 아니라 뭐 후진타오 정도 같으면은 서로 말로 되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참 저기 중국이 보는 북한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너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뭐냐? 이게 버퍼존이다. 완충 지역인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냐? 이게 동맹이냐? 중조 동맹이냐 아니면은 부담이냐? 문제아냐? 이 문제가 후진타오 말기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막 핵실험을 하면서 중국에서 나왔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굳건히 하면서부터 이게 버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의 문제거리고 두통거리고 부담이다라는 얘기는 없어지고 그냥 중국이 시다발이 조중동맹 같은 분위기로 갔죠. 혈맹을 하면서 서로 봐주는 게 아니라 중국에 말하자면 갑옷이 되라 라고 하는 게 사인이 준 게 ICBM 기술이 어디서 넘어갔느냐? 사실 시진핑 중국 기술로 다 넘어갔죠. 그다음에 마지막 핵실험 뭐 이런 부분이 중국의 용인 없이 중국 기업 사실 시진핑 주석이 통제하지 못하는 중국의 다양한 층위의 기업들과 김정은이가 거래를 했어. 장성택 죽고 난 뒤에 급속히 핵 무력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이제 뭐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로서가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역사를 거슬러 간다. 혹시 스탈린 체제 같이 된다? 혹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을 지 마음대로 무시하려고 든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평양을 끼고 들어서 북방 핵 라인을 완성을 한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래 되면 제일 먼저 나올 게 일본이 우리도 지금 이야기죠. 일본이 가만 안 있죠. 일본에 우리도 핵력을 달라.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지금 문정부는 안 그렇지만은 우리도 이미 국내에서는 핵 무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대만 나올 거고. 대만 나오죠. 그러되면은 핵 도미노 북방 삼각 혹은 남방 삼각이라고 하는 게 핵 정글 속에서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세계사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교수님 말씀을 잠깐 이제 보완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시진핑이 2013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19대에서 주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안 지난 시점에서 장성택이 잡혀 죽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기술을 받아서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해 왔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북한의 핵무력은 너의 별동부대 아니야 임마. 그렇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북한의 저런 식으로 핵무력을 완성하고 ICBM으로 치닫고 있는 것의 진원지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고 본다.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미중 갈등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정부가 정의용 외교안보 실장이 평양 갔다 와가지고 미국 가서 뭐 1년 내에 비핵화를 하려고 그러더라. 거짓말로 드러났죠. 평양은 한 번도 비핵화한다는 이야기 안 했고 한반도 비핵화만 이야기했죠. 근데 정의용 실장은 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걸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뒤에 한국의 뭐 탄핵 정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소위 말하자면 가속화된 북한의 핵화 혹은 대륙간 탄도탄 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무력 시위를 했죠. 칼 윈슨 호가 오고 그렇죠. 뭐 레이건 호가 오고 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에 아마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선택하고 우리는 거의 무정부 상태였으니까 관계없이 그래서 또 로널드 레이건 호 또 왔잖아. 로널드 또 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연합국 체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합국 체제입니다. 우리 정전 협정의 중요한 주체인 연합군 방식으로 해서 일본 기지에서 얼마든지 북한의 도발을 제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럼요.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두 번째, 과연 미국으로서는 정의용 실장이 와서 하겠다.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중매쟁이를 썼다. 둘이 만나는 중매쟁이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맥시멈 프레셔. 그러니까 아주 최고도의 이 압력과 그다음에 경제 제재. 이것 때문에 평양이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든 위기 상황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1월 1일 날 우리 정부의 거중조정을 요청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모든 아마 이 세계 북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난 뒤에는 특히 서방의 혹은 한국의 보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리얼티 쇼냐?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저기 뭐 싱가포르 그렇죠. 미국 회담.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은 허장 선택 때는 트럼프와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죽을 지경에 김정은이가 지금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합의문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합의문과 전혀 달라요. 바로 6월 12일 날, 6월 11일 날 그 협상을 담당하는 폼페이오가 분명히 CVID가 들어갈 거다. 그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트럼프가 김정은이 한 30분 만났습니다. 정확히 25분쯤 만났는데 딱 끝나고 나온 합의문은 핵 문제는 완전히 세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그 세 번째도 북한 핵 비핵화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 평양의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은 미국의 전략자산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합의문을 다시 한번 반추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전문에는 미국이 노스코리아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막 그 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뭐 혹은 정책 외교관들이나 혹은 뭐 통일남당 관료들이 이야기한 거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문정인 씨까지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체제 보장이란 말이 없어지고 안전 보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트럼프다운 용어입니다. Security Guarantee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트럼프가 김영실을 불러가지고 마찰로 보여주면서 자, 그 이야기는 너가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결단을 내려서
베트남식으로 가든지 중국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남쪽에 힘을 빌어든지 너 정상국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안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핵 육자 회담 하던 말하면 관료들이 외교관들이 뭐 성김 만나서 뭐 우리 저기 뭐 전영우 본부장이 만나서 하는 회담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오케이. 중국에서 너 중국에 우리 눈치 보고 있는 우리 중국하고 한판 싸울 건데 그 약한 시진핑 등 뒤에서 얼쩍거리지 말고 투비와 나 투비 죽을래 살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조항 있잖아요. 첫 번째가 세상에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 정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 하나. 꼭 우리가 저기 저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외교하듯이 이란이 조미 관계의 정상화 나왔습니다. 우리 언론에 번역된 게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1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내가 인정할 경우에 북한 문제는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핵 문제는. 즉 1의 핵력을 가진 북한, 우리는 1000의 핵력을 가진 미국인데 네가 뭐 1을 가졌든 10을 가졌든 관계없어. 정치적으로만 핵력을 사용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너가 가진 핵력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 개선하지 마. 그게 1조입니다. 두 번째가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화체제 할 수 있어, 해줄게. 지금 이제 정전협정 해주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속 다 했는데 왜 안 해주냐. 미국은 너 핵 프로그램 전혀 지금 진전 없잖아. 하나마나한 동창리하고 뭐 쇼하고 난 뒤에 여전히 기만 전술, 지연 전술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세 번째가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 체면도 세워줬어요. 시진핑 열심히 노력했고 그거는 이제 그 협정문에는 안 들어갔는데 한반도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저 한반도 저 판문점 선언 거기에 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유해송환. 네 번째하고 첫 번째가 야마고 핵심이고 죄송합니다. 핵심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미국이 언제든지 이 문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스텝 바이 스텝 거꾸로 되었습니다. 옛날에 행동 대 행동이 우리 212 그다음에 한 10년 전에 그 212하고 뭐 할 때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그렇지. 그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통제해 주겠다. 핵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김정은이 혹은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양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구도로 바뀐 겁니다. 근데 나보다 더 낙관적이셔. 낙관적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백모가 낙관적이냐 그러더니 본인이 아예 변명 필요 없어. 변명 필요 없어. 시간 다 됐어. 변명 필요 없어. 근데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미중 대립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터키 같이 뭐 미국 사람 몇 명 감옥이나 연금해서 풀어주고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책 한두 개 고치면 될 일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어 갖고 이거는 계속 간다고 봐야죠. 계속 악화되고 강화돼 가는 게임인데 과연 중국이 이 압력 버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도 재선을 하면 2년 남았죠. 지금 중간선거 변수가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도 2년 남았고 김정은도 그 2년 시기에 트럼프하고 밀고 당기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년 가겠어요, 저거? 뒷심있어야 2년을 버티죠. 근데 모르죠. 저희들은 죽기 각오하고 저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진핑이 통상 10년인데 지금 무기 연기했지만은 10년에 한 2년쯤 지나면은 말하자면 10년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진핑이한테 숙청당한 세력,
상해파든 공천당이든 이 사람들의 머리를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평양에서 천하대란이 평양의 무슨 뭐 collapse 뭐 이런 거보다도 중국의 regime instability가 중국의 체제 불안정이 훨씬 굉장히 고도화될 그렇게 되죠. 자, 그럴 때 이걸 알고 중국의 시진핑의 1대1로는 지금 전부 미국의 포위 전략에 의해서 다 포위 다 돼버렸습니다. 다 끊겨버렸어요. 다 끊겼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끊겼고 허장성세 파키스탄 끊겼고 다 끊겼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왜 뭐 동북아 균형자로 그러니까 그때 동북아 균형자로 그거 한 사람 문정인 아니요? 지금 뭐 지금 그거 하는 문정인 그것도 허장성세입니다. 허장성세죠. 한반도 뭐 운전자론 뭐 하면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은 너무 학자들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여기는 근데 문정인 씨 얘기는 하지 마요. 저는 문정인 씨 얘기 나오면 훨씬 더 과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조 교수님의 욕을 보셔. 조 교수님 업계에서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저야 뭐 완전히 뭐 안타깝죠. 저는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냥 험한 소리 하니까. 근데 자 이렇게 미중 대립이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너가 불쏘시개 총알바지 해 그러고서 이제 김정은을 등을 떠밀 거라고. 그렇죠. 너가 우리 대신에 더 미국과 각 세워서 더 대립해 임마하고 등을 떠밀 거라고 김정은이를. 네. 자 그럼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초이스가 결국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미중 대립이 격화되면 그 초이스가 지금 거의 견딜 수 없는 압력으로까지 그 초이스가 다가와 있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손방망이로 이렇게 나누겠다 하면 안 나눠지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로 해서 나눠버리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딱 초이스가 둘로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대리해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시진핑 체제를 대리해서 미국과 한판 뜨는 그 주먹부대 앞전을 쓸 거냐. 네. 아니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시스템에 무릎 꿇고서 혹은 뭐 어쩌거나 적응할 거냐. 이제 두 초이스가 명확하게 갈려진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양당 간의 결정이 나기보다는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 북미 간에 아니면 미국 간에 아니면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한반도와 중미 그다음에 우리 한미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우선 북한을 독립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하고 떼어놓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미 저렇게 엮여 있다고. 떼어놓고 보려고는 엮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입체적인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독립 변수는 사실은 평양입니다. 뭐냐면은 핵을 가져서 미국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혹은 중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김정은의 계산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 딴에는 그렇게 동박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죠. 이제 그게 폭탄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게 자기한테 터질지 아니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건 몰라요. 근데 평양이 핵 국가로 그 문제가 지속이 좀 되면은 엄청난 고립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버지 김정은이가 이미 고립 다 됐죠. 김정일이가 아니 지금 뭐 중국이 봐주고 우리 석탄 문제도 있고 뭐 해가지고 남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혹은 뭐 한 1, 2년 있을 수 있다고 평양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죠. 자기들 계산에는 지금 이렇게 버티면 뒤에서 시진핑 체제가 봐주니까 일단 더 시간 끌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과 이제 회담까지 했고 트럼프하고 같이 맞짱을 떴으니까 이거는 적절히 조절하면서 트럼프도 필요하니까 적절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미국한테 요구 조건을 확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시진핑한테도 굉장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한테 아주 큰 지시도 할 수 있고 잘하면 남쪽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김정은의 뇌수 속에서 이제 그 세계죠. 김정은의 분홍빛 세계.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가드를 해주려고 하는데 개성공단에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야말로 우리가 먼저 당할 거예요. 그죠?
문재인 정부 지금 뭐 저기 친북 노선, 북한 옹호 노선, 그거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 그다음에 중국이 뭘 봐줄 거다. 지금 미국의 대중 포스처는 단순히 그냥 덩어리 한번 딱 치고 정신 차려 이 정도가 수준이 아니고 아니죠. 계속 조여 들어오는데 어퍼컷을 다 준비를 하고 계속 조여 들어온다고. 이미 지금 아마 좀 제일 강한 가슴을 한 대 쳤어요. 네. 이게 어퍼컷을 날아갈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견딜 것인가. 아마 우리 정부보다 중국이 먼저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저 정의라 네가 앞장서서 싸워 임마 우리가 도와줄게 해놓고서 뒤에 가서 공수표 써버린다고. 그렇죠. 그게 100% 그런 거예요. 그 게임이. 내가 어디 칼럼을 썼는데 그런 거예요. 트럼프는 3가지 아마 카드를 쓴 것 같아. 미국 중국한테는 더 이상 전통으로 가서 우리한테 반동 복고 가고 그다음에 기본 무시하고 그러면은 천하대련 너가 피스풀 리볼루션 가능해. 너희도 뒤집을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으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지금까지 1대1로를 해가지고 열심히 돈 찍어가지고 투자했던 거 다 끊어버렸죠.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렸죠. 뭐 해양도 그렇고 대륙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한테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대한민국한테는 야 대충 이제 너가 그중 조정 다 했으니까 빠져. 직접 우리가 할게. 그런데 아까 그 협정문의 제일 마지막에 말미에 결론에 미국하고 북조선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글쎄. 지정을 미스터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재밌게 된 게 폼페이오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게임이 재밌게 된 게 육자회담이든 지랄이든 나발이든 다 쓸어버리고 그렇죠? 이제는 다이다이 그러니까 바일라터럴이 돼버렸잖아요. 양자회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구상의 최대 거인이 저 골치 아픈 깡패 하나 불러다 놓고 직접 관리하겠다. 즉 한반도의 대남 소위 우리 동맹 전략하고 대북 전략하고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즉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본도 바이패스고 그럼 다 그러니까 육자회담 체제를 그냥 뭉개버린 거 아니야. 즉 관료들한테 문제 해결을 이제 방치하지 않고 정치적인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2년 동안에 무지막지한 폴리티컬 게임이 벌어질 것 같아. 미국, 중국, 미국, 그다음에 북한, 미국, 우리까지. 지금 문제 석탄 문제 뭐 몇 가지 이상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국제사회가 원래 무중부족이죠. 그런데 홉스적인 만국 대 만국의 갈등 상태가 투쟁 상태가 올 것 같은데 이 위기를 어찌 우리가 이걸 견디지? 그러니까 이제 삼천포지.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 교수님이 삼천포 가는 거고 저는 조 교수님 입장에서 제가 삼천포가 저는 또 터무니없는 낙관이죠. 우리가 왜 걱정하냐? 이건 문명과 북한 사이 게임이고 문명과 중국 사이 게임인데 문명이 알아서 하겠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걸 굉장히 철학적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 좀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학과 세계관과 이데올로기 문제로. 그러자고요. 수준 높여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다음은 짧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짧게 해서 툭툭툭툭 하셔야 돼. 이제 제가 강의를 하셔. 제가 체질이 항상 보면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강단에서 너무 오래 사셨어.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그 요약을 제 임의대로 하면 뭐냐면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우리 조 교수님이 교수님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은 말씀이 조심스러우셔. 그리고 말씀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같은 이제 백모 같은 타입은 이제 그냥 질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제 근데 뭐 교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셨지만 지금 미중 갈등이 미중 대립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게 핵과 미사일이 되면서 핵과 미사일이 되면서 이게 전부
중국과의 문제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다. 이건 북핵 미북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합적 게임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역동성이 무지하게 높아져 있다. 그렇죠. 뭐 대충 오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많이 튀었습니다. 눈이 시커매집니다. 네. 자, 또 뵙고요. 잠깐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저기 그 위키 우남 위키 unam.wiki 혹은 unamwiki.org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바치는 위키를 만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뜻이 계시는 분들은 집필진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안내는 차분히 한 꼭지 따로 내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